10월 14일 금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구로 홍성일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 계속 하시나요? 열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요즘 열어보기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요즘인데 또 어제 미국 그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매일 좀 제가 보유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까지 또 오를지는 그쵸, 모르죠.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지금 좀 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네이버 기사죠. 자, 네이버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이제 11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판 당근마켓인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좀 이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모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가 아닌 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게 좀 단기간으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 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포시마크가 상반기 적자가 5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네이버가 인수한 이 포시마크가 또 이런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2022에 뭐 선정이 됐다. 이러면서 또 이게 좀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은 5% 넘게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사도 이제 네이버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볼 기사는 네이버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웹소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포시마크는 좀 커머스 시장 이런 것들을 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고 또 오늘 기사는 이제 스토리텔링 플랫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사 먼저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기사고 이제 제목은 네이버 북미에서 프리미엄 웹소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고요. 기사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 네이버의 디지털 콘텐츠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북미에서 프리미엄 웹소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지 시간 13일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 욘더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욘더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 출시와 또 여러 출판사들과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욘더는 기존의 왓패드 플랫폼과는 달리 엄선된 콘텐츠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왓패드를 통해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욘더라는 플랫폼으로 좀 시장을 키우고 있다.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네이버의 이제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 어떻게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왓패드와 욘더의 차이점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왓패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이 맞고요. 근데 왜 욘더를 갑자기 출시를 하느냐? 왓패드와 같은 경우에는 인수 당시에도 자료가 나왔지만 창작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등록된 유저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기고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을 해서 이제 소설을 연재할 수 있거나 글을 연재할 수가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욘더는 이제 이 플랫폼 자체에서 이제 뭐 유명 장르 작가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 중에 엄선해서 그 작품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저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 그러니까 웹소설도 사실 그 쓰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기존의 네. 다른 문학 작품들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은 다 보여주지만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네. 그냥 누구나 영상을 네, 올리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각자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돈이 아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원치 않는 유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저들한테는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있는 작품을 서비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작품을 제공하는 거여서 프리미엄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예.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북미에서 좀 뭐 인기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네, 왓패드가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가 이제 북미 네. 시장에 처음에는 웹툰을 갖고 이제 개척을 해서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일정 부분 잡아서 뭐 이제 월간 활성 유저 수 MAU라고 하는데요. 이게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다음 만화 카테고리 앱 매출 순위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럼 네. 이미 좀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인 웹툰도 거네요. 많이 자리를 잡았고 왓패드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북미 시장 1위의 웹소설 플랫폼이었고 당시 인수 당시의 유저 수만 9천만 명을 넘어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자 수만 500만 명이 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웹소설, 웹툰 플랫폼에 있어서는 북미 시장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웹툰이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 좀 인기가 있는 장르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이건 이제 업체 그 네이버 웹툰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이버 웹툰 피셜로 그렇죠. 어딜 가더라도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가 막장 있잖아요. 드라마. 출생의 비밀. 네.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관심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이런 네. 내용을 좋아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맨스와 연결된 이런 막장 스토리의 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도 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했을 때 유저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가를 막론하고 막장 스토리를 좋아한다. 네,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과 얽히고 설킨 개인 간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북미 시장의 이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짚어봤고, 이제 이 네이버가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시마크 인수에 더해서 좀 이제 오늘 기사도 이 콘텐츠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한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료에서 보시면 뭐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죠. 네.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르게 또 진행하고 있는 뭐 사업이 있는 건가요? 미국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 콘텐츠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천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로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모든 넷플릭스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미국에서 나온 플랫폼 기업들인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그 북미 시장을 뚫어내는데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웹툰과 웹소설 이런 디지털 컨텐츠들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이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되는 걸 좀 집중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포시마크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뚫어낸 그 안에서 새롭게 이제 커머스 시장을 뚫어내기 위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좀 발판을 마련한 단계다. 네, 이제 뭐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뭐 네이버가 잘 하고 있는 메타버스, 제페토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수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머스 부분도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북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봤던 기사에서 보면은 뭐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 시장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사업 현황 이런 것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죠. 아, 라인을 그럼 많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억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서 이용자가 9천만 명. 그러니까 국민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같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 라인의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앞세워서 뭐 이제 그룹웨어 같은 서비스, 라인웍스 같은 것들도 서비스를 굉장히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웹툰 같은 경우에도 웹소설 이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을 시키는 거죠. 훨씬 더 손쉬운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새롭게 자기네들이 개척을 해서 나가야 됐다면 일본에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걸 제가 보면은 이제 일본의 모바일 시장 조사 기관인 MMD 연구소라는 데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사도 작성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일본인들 중에서 만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만화 앱을 사용해 봤냐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만화 앱을 사용해 봤다는 사람들 중에서 41.9%가 라인 망가, 그러니까 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그 라인 망가를 이용해 봤다. 그러면서 만화 앱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일본이 이 만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2위가 이제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피코마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웹툰 시장은 일본 웹툰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NHN도 거기 코미코라는 플랫폼을 앞세워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인 이 인기 있는 메신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인을 통해서 뭐 뱅킹, 커머스 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뱅킹까지 하고 있는 라인 건가요? 뱅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업을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이렇게 조금 금융 쪽, 핀테크 쪽을 집중해서 조금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웹툰, 웹소설 쪽을 한번 쭉 보면은 특히나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지난해 하반기쯤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 월간 사용자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라인 웹툰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1,200만 명 중에 거의 700만 명 정도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유저라고 하고요. 거기서 웹툰 플랫폼 당연히 인도네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라 뭐 국가를 막론하고 지금 웹툰이 굉장히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미 시장을 좀 선점한 그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또 뭐 좀 더 얘기해 드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와패드 와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패드와 기존에 있던 웹툰, 네이버 웹툰을 통합을 해서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라는 이런 자회사 형태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에미상을 수상했던 능력 있는 프로듀서를 영입을 해서 총괄을 맡기고 콘텐츠 총괄을 맡겨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웹소설 웹툰을 기반으로 한 TV 프로그램 TV 드라마 시리즈, 그 다음에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을 개발을 해서 이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 유럽까지도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포석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파생해서 또 콘텐츠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네이버의 이 글로벌 사업 현황을 살펴봤고요. 이제 기사를 하나만 더 같이 보실 텐데요. 이 기사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네이버 웹툰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수익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진출하는 거를 떠나서 좀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좀 투자하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국내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도 국내가 인구가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만큼 이제 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5천만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80억의 그 지구 글로벌 인구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포털과 IT 기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좀 더 수익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불가피한 그냥 그렇죠. 상황이다. 불가피한 선택, 꼭 해야만 하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세계 시장은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틈바구니를 끼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선택한 것이 이제 북미에서는 아까 콘텐츠, 웹툰과 웹소설 같은 콘텐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라인을 앞세워서, 라인은 이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이제 합작사 제트홀딩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야후와 라인을 통합을 해서 라인과 야후 재팬을 연계해서 하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 형태로 해서 네이버 그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큰 IT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네. 동남아에서도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메신저들을 앞세워서 시장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이런 AI 기능들을 이제 개발하는 R&D 센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는 거죠.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좀 수익성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쵸? 이제 뭐 네이버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한 자료에서 이제 글로벌 3.0이라는 전략을 발표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뭐 이제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결합한 이제 수직적인 결합을 통해서 버티컬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최수연 대표가 목표로 제시했던 게 5년 내에 10억 명의 유저, 매출 15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 웹툰 뭐 이쪽과 관련해서 또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네이버 웹툰이죠. 이 웹툰을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전에 또 핫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는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방산에 관한 기사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이 폴란드가 사실은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17일이죠. 17일이면은 내일 모레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네. 네, 이 17일 날 또 한국산 천무를 구매 계약을 하기로 했다. 서명을 했다. 이러한 한국에 이제 국방장관이 온다는 내용까지 제가 봤던 것 같네요. 예. 네, 이러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도 또 직접 전화를 받은 기사라고. 제가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네.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하셔서. 네. 아무튼 좀 관심이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기사이니까 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덕으로 사이트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금 네 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건물 내부 사정과 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좀 화질 문제라든지 또 인터넷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라이브는 오늘로써 이제 종료를 하고 저희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조금 더 좋은 화질과 구성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덕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또 많은 기사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